2019년 11월 14일 WWE 전문 뉴스 특파원 안녕뚱아의 오늘자 WWE 뉴스 카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시거나 소리를 원치 않으신 분들께서는 해당 영상을 일시정지하시고 원하시는 뉴스 카드만 살펴보실 수가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자 소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CM 펑크가 WWE 이제 전문 뉴스 프로그램인 WWE 백스테이지에 이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소식이 나간 뒤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식들이 지금 방출이 되고 있는데 그 소식들을 요약해봤습니다. 먼저 PW 인사이더의 보도 내용들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CM 펑크의 폭스 계약은 100% 폭스 네트워크 측 고위 관계자들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혹시 이 일에 WWE가 뭐 해라 말아라 이렇게 관여를 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이 일은 폭스가 100% 본인들 주도하에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WWE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백스테이지 뉴스쇼 현장에 있던 우리 직원분들 그리고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들 모든 사람들 중에서 르네 형을 제외하고는 당일날 CM 펑크가 등장하는 거를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WWE 내부 관계자들 중에 물론 제가 앞에서 WWE는 권한이 없다라는 내용을 보여드렸지만 권한이 있든 없든 그래도 WWE는 알아야겠죠. 이미 폭스랑 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 일에 대해서 모를 수는 없는데, 자, WWE 내부 관계자들 중에서 CM 펑크의 폭스 채널 계약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몇몇 사람들은 폭스와 CM 펑크의 그 앞으로의 행보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기사에 참 신기한데 오히려 축복을 빌어줬다고 하는데, 요게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형식상 그렇다고 뭐 저주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저주할 수도 없고 그거를 저주한다고 해서 말로 할 수도 없죠.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축복을 빌어줬을 수도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CM 펑크와 폭스는 진작에 구두 합의를 했다. 그런데 언론의 소식이 미리 알려지길 원치 않아서 최종 계약은 지난주 사이에 완료했다라고 하는데, 뭐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이 소식이 지난 뭐 3개월 사이로 계속 나왔었는데 언론에서도 이 소식에 대해서 계약하는 거야 계약하는 건지 마는 건지 잘 모르겠어 라는 이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폭스와 CM 펑크가 이거를 잘 지키고 있었던 거죠. 왜냐면 깜짝 공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최종 계약은 지난 며칠 사이에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폭스는 뉴스쇼의 저조한 시청률이라고 했는데 지난주죠. 지난주 시청률이 뭐 되게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M 펑크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침착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CM 펑크의 추후 행보, 앞으로 CM 펑크가 과연 WWE로 진짜로 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매체들이 예측한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 모두가 담겨 있습니다. 자, 먼저 파이트풀, WWE 관련된 보도 이제 많이 보다 보면은 많이 볼 수 있는 파이트풀 셀렉트, 여기 보도에 따르면은 CM 펑크가 당장 WWE로 올 리는 없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할 만한 단어는 당장은. 자,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은 CM 펑크가 최근에 미국 반도핑 기구에 약물 검사 결과를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브록 레스너 관련된 뉴스에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브록 레스너는 UFC 은퇴했죠. 근데 UFC 은퇴하기 전에 그 약물 검사 결과표를 제출 안 하고 벌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벌금 안 낸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거나 약물 검사 결과를 제출 안 하고 그냥 은퇴해버렸어요. 원래 이 UFC 무대에 관심이 없으면은 저 약물 검사 결과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기사에 의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CM펑크가 저 약물 검사 결과를 굳이 제출했다는 것 그 자체가 다시 옥타곤으로 돌아갈 확률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체는 CM펑크가 어차피 폭스 채널에 매주 출연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폭스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CM펑크는 매주 출연을 하진 않고 가끔 가다가 뭐 2주에 한 번 뭐 요렇게 출연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 널널하다는 거죠. 그래서 폭스 그리고 옥타곤 UFC겠죠. 이제 MMA 활동을 병행할 것 같다라고 일단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라도 WWE 돌아올 확률은 얼마든지 존재한다라고 이제 또 평가를 했죠. 자, 그다음 예측은 당장 올 거다. 당장 올 거다라고 본 입장인데, 자, 티셔츠, 이게 증거가 티셔츠 때문인데, CM펑크가 이번에 폭스 계약하기 전에 원래 CM펑크 석스라고 하는 이런 문구가 적혀있는 티셔츠를 본인 개별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런 레슬러들이나 다른 사람들 마찬가지지만 티셔츠를 개별적으로 주문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개별 판매하고 있던 티셔츠가 폭스와의 계약 사실이 알려진 뒤로 곧바로 판매 중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보도한 링사이드 뉴스의 예측에 따르면은 그래도 CM펑크의 이 티셔츠가 갑자기 지금 판매 중단에 들어갔는데, 이 증거가 혹시 WWE와 이제 CM펑크가 조만간 계약을 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레슬러들도 다른 인디 단체나 다른 데 있다가 이제 WWE 넘어올 때 거기에서 판매했던 그런 뭐 상품들은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죠. 다른 데서 돈을 벌면 그게 이제 계약에 위반되니까. 그래서 CM펑크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자, 여기는 중립. 제가 중립이라고 평가하겠습니다. 요 레슬링 옵저버 라이브, 여기에서 이제 브라이언 알바레스가 또 평가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한 거는 CM펑크가 원래 진짜 실제로 올 엘리트 레슬링의 토니 칸 대표를 만나서 협상을 실제로 했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그런데 문제는 올 엘리트 레슬링과 협상을 하면서 충분히 거절하기 힘든, 물론 정확한 금액까지는 안 나왔지만 거절하기 힘든 제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협상을 뒤로 한 채 폭스로 갔다라는 거죠. 브라이언 알바레스는 좀 약간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서 분석을 해보기를, 자, 첫 번째, CM펑크가 실제로는 레슬링을 할 생각이 없거나, 첫 번째 예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진적으로 WWE 복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브라이언 알바레스가 처음에 한 말은 CM펑크가 레슬링을 진짜 하기 싫은가 보다 라고 이제 부정적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이제 얘기를 좀 더 하다 보니까 어쩌면 이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일단 WWE 뉴스 채널, 뉴스 프로그램에 배정이 돼서 점점 시간을 갖고 거기에 이제 뭐 르네영, 뭐 지금 사모아조도 있고 뭐 부커티 이렇게 페이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점점 시간을 보내면서 WWE 복귀 각, 요 각을 지금 당장 잡은 건 아니고 앞으로 천천히 잡아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중립적인 예측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세 가지 입장을 살펴드렸는데, 물론 중립도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 뭐 CM펑크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자유이고, 여기에 이제 언론사들의 입장도 제가 골고루 살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믿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CM펑크가 WWE 백스테이지 뉴스쇼에 배정이 되면서 바로 어제 엄청난 이슈가 벌어졌는데, 이제 곧바로 발표된 이 시청률 거의 2배 이상이 올랐다고 합니다. 지난주 49,000명이 본 이 프로그램 이번 주 10만 명이 TV로 봤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폭스 스포츠 트위터를 보면은 지금 오른쪽에 제가 사진을 좀 작게 좀 캡처를 하긴 했는데, 이 CM펑크 효과가 뭐 어마어마했나 봅니다. 여기 본인들이 발표를 했는데
영상 조회수가 뭐 대박을 쳤다라고 합니다. 유튜브, 트위터, 이제 SNS 종합해서 이제 유튜브, SNS 이제 플랫폼 총합해서 550만 뷰가 달성됐다고 하는데, 폭스 스포츠에서 제공한 그런 영상들 중에서 올해 2019년도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CM펑크 관련된 이야기 마지막 지금 CM펑크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마지막 우리 짐 로스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운 걸로 알려져 있는데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짐 로스가 당연히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친분이 두텁다라고 했는데, 필 브룩스 CM펑크의 본명이죠. 본인은 필 브룩스라는 사람 자체를 되게 존경하고 있고, 그 사람이 정말 이 업계에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연기자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만약에 CM펑크가 다시 CM펑크라는 이름으로 WWE에서 레슬링을 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WWE만 문제가 아니라 레슬링 업계 전반적으로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레슬링이 뭐 재미없다, 뭐 물론 WWE 뭐 각본 잘못됐다, 뭐 말 많지만 CM펑크라고 하는 대단히 상징적인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은 프로레슬링 전체 업계가 좀 활발하게 뭔가 돌아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던진 것입니다. 물론 짐 로스는 사람들이 CM펑크를 미워하고 있다라는 거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CM펑크가 돌아오는 거는 그저 사업이다. 돈 때문에, 물론 돈도 벌고 회사도 돈 벌고 이제 둘이 좋은 거야. 그래서 사업은 그저 사업이다,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남겼고요. 짐 로스가 요번 달 23일날 정확히 날짜까지 말을 했는데, 요번에 23일날 시카고를 방문할 일이 있다고 하는데, CM펑크한테 연락을 따로 해봐서 CM펑크를 만날 수 있으면 만나봐서 WWE 입성 뭐 할 건지 말 건지, 지금 네 상황이 어떤지 뭐 요런 것들을 한번 할 수 있으면 CM펑크가 만나주면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여러분들. 조던 마일스 인종차별 관련돼서 티셔츠가 좀 오해를 그러니까 오해가 좀 생겼어요. 이거는 오해로 비롯된 일이어서, 사실 조던 마일스가 사과를 하고 좀 일단락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조던 마일스가 본인 스스로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알렸습니다.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해당 소식을 알렸는데,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조던 마일스 트위터에 가셔서 영상들을 보시기 바라는데, 이 영상에서 덥덥이 욕을 무진장합니다. 제가 그 기사에서 세봤는데 fucking을 8번인가 얘기해. 진짜 막 쌓인 게 많은가 봐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WWE가 인종차별주의자들로 그냥 똘똘 뭉쳐진 정말 뭐 적같은 회사다, 이렇게 얘기했고, 심지어 본인 이름, 이제 가명이죠, 활동명, 조던 마일스라고 하는 활동명이 노예스러운 이름이다 라고 하면서 막 불만을 막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상당히 요 안에 쌓인 게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던 마일스가 좀 너무 도를 넘는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서 좀 지금 트위터에서 좀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루세프가 여러분들 최근에 불륜각본에 대해서 루세프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디지털 스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인터뷰, 또 다른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알려드린 어디였더라? 지금 제가 까먹었네. 어제 인터뷰 나왔었는데, 사실 이 각본, 지금 불륜각본이 최고로 핫한 줄거리다라고 했던 이 말은 똑같지만, 요 다음에 이 디지털 스파이의 그 기자분께서 라나하고 루세프 니네 둘 최근 이 각본 때문에 니네 실제로 싸우거나 좀 감정적으로 뭐 상하는 건 없어? 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루세프는 본인과 라나는 이 각본 때문에 실제 부부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믿기 힘들지만. 그리고 루세프는 여기 말을 덧붙였는데, 본인하고 아내는 이미 프로다. 우리는 프로이기 때문에
WWE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막 이런 뭐 부정적인 이렇게 뭐 불만이 크게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못 믿겠어요, 솔직히. 자, 그리고 다른 배우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찍을 때 하는 일과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전혀 다를 게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각본이 아무렇지 않다라는 입장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리, 여러분들 어제 뉴스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알리가 이제 무스타파 알리로 다시 이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WWE 더 범프라고 하는 또 이제 인터뷰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이제 화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직 스위스에 있다고 하는데 스위스에서 이제 화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무스타파 알리가 올해 2월에 있었던 일리미네이션 체인버에 원래 출연을 참가를 했었어야 했는데 부상 때문에 나가지 못했고 그 자리를 코피 킹스턴이 꿰찼고 코피 킹스턴이 대박이 나서 코피 매니아 WWE 챔피언 엄청나게 대박이 있었죠.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알리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일리미네이션 체인버 나갔으면은 꼭 우승은 못하더라도 내 상황이 그 다음에 나아졌을 거다. 분명히 나한테 더 나은 각본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스타파 알리가 진짜 대단한 게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이 야, 너 진짜 너 운도 없다. 야, 너 뭐 이런 봉변이 다 있냐? 야, 진짜 네가 푸시를 받았어야 되는데 코피 킹스턴이 받은 거 아니냐? 너 좀 서운하겠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무스타파 알리는 그런 일들 또한 뜻하지 않게 벌어지는 일이고 이거는 사고가 아니라 운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코피 매니아가 결국에는 운명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진짜 멘탈갑, 긍정갑의 이런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이름 알리에서 다시 무스타파 알리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재도약의 기회로 삼겠다. 그래서 앞으로 내 이름 다시 무스타파 알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나는 이 기회를 발판 삼아서 다시 올해 2월에 벌어졌어야 될 그 일을 다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 TLC 다음 달 이제 12월 16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6일이고요. 이제 현지 시간은 15일입니다. 이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타겟 센터에서 이제 TLC 페이퍼가 열리는데 가부키 워리어스와 베키 샬럿 이렇게 태그팀 챔피언십 위민스 태그팀 챔피언십 TLC 룰 매치 첫 번째 홍보, 그리고 두 번째 로만 레인저와 킹코빈의 TLC 룰 매치, 그리고 루세프 바비 레슐리의 싱글 매치, 이렇게 세 경기가 지금 현장 광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현장 광고는 지금 기준으로 발표가 된 것이고 지금 기준으로 흥미를 끌기 위해서 대진표를 그냥 이렇게 놓은 것이지 100% 이렇게 간다라는 건 아닙니다. 요거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요 타겟 센터에서는 이 홍보를 좀 크게 해보겠답시고 사상 첫 WWE 위민스 태그팀 챔피언십 TLC 룰 경기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작년 TLC에서 이제 아스카, 샬럿, 베키가 이제 셋이서 이제 TLC 경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타겟 센터에서는 사상 첫 태그팀 경기로 위민스 태그팀 경기로 우리 TLC 룰 매치를 이제 계획하고 있다라고 이제 홍보하면서 티켓 판매를 이제 유도하려고 이제 한다고 합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지요. 자, 마지막. 자, WWE 24/7 챔피언으로 잠깐 있었던 우리 NBA 슈퍼스타인 이제 에네스 칸터가 최근 이제 보스턴 매거진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WWE 입성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에네스 칸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WWE와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NBA 경력 끝내면은 나는 무조건 WWE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WWE 그 TV쇼에 나간 뒤로부터 그 생각, 그 열망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냥 뭐 거의 무조건 그냥 WWE로 가겠다는 입장인데 최근에 WWE 2K라네 24/7 챔피언을 하면서 재밌었다고 합니다. 재밌었다고 하고 자신은 WWE 내에 일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고 선역보다는
악역이 더 재미있고 본인한테 어울린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추가 질문, 추가 지적사항들, 질문사항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여러분들 댓글에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뉴스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